박수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 저는 이제 풍수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 이제 그런 동양학 책을 막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 박사 전문 과정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장태상 교수님 밑에서 그 저기 풍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저도 한 25년, 20여 년, 30년 뭐 이 정도 공부를 이쪽에 관심을 두고 해왔다라고 이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풍수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나이를 드시다 보면 뭐 안 아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암, 풍,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병이 이제 제가 공부한 결과로 보면 풍수적 영향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참고하시면 그런 중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풍수와 건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목차로서는 이제 천지인사상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 동양학의 저변에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풍수사상, 우리가 이제 살면서 풍수사상이 들어있었던 부분,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풍수와 건강, 이제 직결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생활 풍수상의 이제 또 중요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수 가구 배치. 이게 돈도 모이고,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천지인사상 첫 번째네요. 상통천문, 하달지리 중찰인사, 이런 그 옛날에 이렇게 저도 어렸을 적에 동네 형들이 이렇게 이런 걸 외우고 다녀요. 그리고 뭐 각항저방 신미기 막 이런 그 28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외우는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형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따라서 외운 거죠.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어요? 문화 수준이 높은 동네에서는, 저희 같은 동네에서는 이런 거를 겪으면서 진짜 그렇게 이제 자랐었는데, 이게 이제 동양학의 가장 저변에는 항상 천지인사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지고 무조건 천법과 지법은 없어지고 인법만 가지고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인사 두 번째, 노자의 도덕경에 인법은 지법을 따르고 지법은 천법을 따르고 천법 도법, 도법 자연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풍수적 관점으로 깨우치고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맨날 며칠을 제가 이제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인법은 지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역량이 크니까. 그 다음에 또 지법은 천법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도법은 뭐냐? 이 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야? 파란 하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파란 하늘은 햇빛이 전리층에 반사돼서 그렇게 보일 뿐이죠, 낮에만. 실제로 밤에 보는 깜깜한 하늘에 별이 떠 있는 모습이 그게 하늘의 본 모습이죠. 그 모습에 이 1월 성신, 이 우주 전체의 별들이 어떤 궤도를 그리면서 올라가요. 그거를 천도라고 그러죠, 천도. 그 천법은 천도, 별들의 운행에 따라서 그 기둥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에서 도라는 것은 사람이 들이는 도 닦는 게 아니고 천도의 운행. 그 다음에 도법은 자연이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자연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우주가 31,920년마다 여름으로 됐다가 겨울로 됐다가 이렇게 막 바뀌어요. 지금 뭐 우리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뭐 바닷물이 높아져 갖고 빙하가 다 녹는다. 그런데 이게 후레온 가스 좀 뗐다고 이게 사실 올라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니고 우주 대자연의 여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사람의 지식과 그걸로 다 밝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큰 범주입니다. 그러면 천지인사상에 이제 천문이라고 있습니다. 천문. 이것은 이제 여기 천문도인데요. 이게
우리 고려의 천문학이 엄청 발전했었습니다. 지금 다 사장이 됐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별들이 꽉 차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가운데 보면 자미원이라고 있습니다. 자미원. 우리 자미원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자미원이 있고 여기 뭐 천시원도 있고 또 뭐 태미원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은 천문학에서는 그 3원인데 풍수학에서는 4원이에요. 소미원국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별들이 운행하면서 이 방위를 여기부터 이제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위실벽 귀루이무필자삼 이래갖고 28수를 배치를 했어요. 배치를 해가지고 1월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느 이제 상황을 만드느냐를 관측하는 것이 천문법이에요. 여기 나오죠. 자미원 밖에 적도를 28수를 배치하고 그것을 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경. 그 다음에 칠정이라고 그래. 일, 월, 목, 화, 토, 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저 지구에 보면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것은 사실은 이 천문학이나 지리학에서 볼 때 그건 우리하고 무관한 태양계에 있다 하더라도 요는 핵심은 일, 월, 목, 화, 토, 금수 칠정이죠. 그게 칠정을 위로 보아서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천문학을 관찰하는 기본 골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태양은 황도 위로 이제 수금지와 목도 천여명을 들고 돌고 있고, 근데 적도 이게 천체의 적도죠. 적도 부분에다 28수를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필수는 그 28수 중에 필수라는 별은 변방을 수비하고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데 달이 지나가다가 그쪽을 이렇게 쓱 범하면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을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또한 혜성이 아까 그 가운데 자미원을 싹 지나가면 아, 정권이 바뀌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리, 이 천기의 영향 이제 이랬는데 천지는 이제 지리로 들어왔는데 아까 그 천문도는 우리 10,000원짜리에 이 천체 시계예요. 예? 장영실 만드는 이 천체 시계 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또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태양을 위시로 해서 목화토금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별들이 항상 어떤 궤도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끌어당기는 인력만 있다면 와서 붙을 건데 어디서 또 반대되는 힘이 되니까 가운데서 균형을 잡고서 어떤 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주에 이 많은 별들이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별들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일정 궤도를 전부 그리고 천도에 따라서 하다못해 슉 지나가는 혜성도 그 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고려사에도 나왔죠. 달이 형옥성을 범하자 일간이 보고하다 이렇게 나와요. 임자, 월, 범, 형옥, 주, 일관주, 귀인사. 그랬더니 뭐요? 최충원이 과연 죽어버렸다. 고려사의 그 무신정권의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인물이었던 최충원이 정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책 고려사에도 있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기의 영향이라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번엔 질인데요. 천기를 쓸 적에 보통 지금 기자를 이렇게 이제 잘 안 보이실지 모르니까 크게 써볼게요. 이렇게 틀기자를 썼거든요. 왜 기운 기자를 이걸 안 쓰고 왜 이걸 안 쓰고 이거를 썼을까요? 근데 옛날 그런 고전을 많이 번역을 하다가 보면은 이 틀기자를 써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틀 안에서 사람이 쪄질 뿐이에요. 이 틀기자가. 즉 뭐냐면 하늘에 이제 별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 이제 봉우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봉우리들이
별의 기운을 전부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별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에서는 이 봉우리를 별성자를 써서 성봉이라고 그래요. 등산가들은 산봉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풍수가는 무조건 별이 봉우리의 기운이 투영이 된다. 그 영성정이라고 하는 풍수학에서 필독서가 있는데 이 남당 시절에 하령통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여기 보면 지무정기, 땅을 판다고 정기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요? 이 성기위 정기, 성기가 내려온단 말이죠. 별빛이. 땅에서 기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별빛이 투영이 돼서 기륭이 된다. 지무, 기륭. 땅에는 기륭이 없어요. 근데 거기와 이어진 성기위 기륭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어졌는데 쉽게 말해 전기로 말하면 고압볼트 있잖아요. 고압볼트. 완전 고압이면 사람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높은 산들 있잖아요. 로키산, 예? 뭐 백두산, 세계 유명한 명산들은 전부 다 이 화태를 띠고 있는 아주 고압볼트를 쓰는 그 쉽게 말해서 발전소 같은 그 고압이 나오기 때문에 백두산 꼭대기에 집 놓고 살으면 처음에 며칠 살다가 나중에 죽겠죠. 왜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없겠어요? 다 죽은 거예요. 금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다 집 짓고 살으면 그 살기 때문에 죽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백두산에 이렇게 내려오면 수천리를 막 기복돈질이라고 그래요. 막 엎어졌다가 섰다가 막 병장열포 이렇게 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막 이러면서 수백리 수천리를 간 다음에 물이 씩 휘감는 이런 자리에 가서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 동네 뒷산 얕은 그런 데에 가면은 그러니까 고압볼트가 또 다운되고 변전소 또 다운돼서 우리 동네 뒷산에 가면 220볼트에 안정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기운이 천기가 성기가 그렇게 배치가 된다 이 얘기죠. 천지인사상의 인사. 인사는 뭡니까? 그 기운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전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그 어떤 핸드폰 이렇게 붙여갖고 에어리언이 된 것 같은 그런 인터넷에 있는 그림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무엇이 바쁠까요? 그 명심보감에 나오죠. 만사분의정. 만사분의정. 만사는 이미 정해져 있어. 네? 부생공자망. 공연히 자기 혼자 바쁠 뿐이고 무슨 검색. 이제는 검색보다 사실은 사람이 너무 기계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검색보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사색이 더 우선적인 시절인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교육이 천지인사상에서 천지는 빼버리고 입법만 가지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이미 꼭두각시처럼 천기에서 사람한테 이렇게 꼭두각시 이렇게 만지듯이 이미 사람은 그 천기에 의해서 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천지인의 역량을 보면 제가 여기 저 강남역에 사무실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상담도 이제 가끔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생님 나 언제 대박 날까요?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운세라는 게 앞으로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운세를 보니까 별로 안 좋은데, 예? 그분한테 내가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럼 다시는 안 와요. 또 이제 그러니까 저 기분 안 나쁘게. 근데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보다 잘 될 거를 말하지. 자기가 내년에 풍을 걸리고 암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게 내가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밖에 안 돼요. 근데 내 좋아 100점. 근데 지법은 100 곱하기 100이야. 만점이네. 그러니까 풍수 좋은데 살면 내가 운세가 안 좋아도 절대로 이 궁핍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에 오면 상담할 때 제일 먼저 아무것도 사주 안 물어봐요. 생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 사람은 왜 생일을 안 물어볼까? 내가 일부러 안 물어봐요. 끝까지. 왜냐면 궁금해서 죽게. 그죠? 왜냐면 난 풍수만 물어요. 어디 사세요? 그럼 몇 번지 산다. 몇 년 사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금 꺾어졌구만요. 대박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으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운세가 좋아서 플러스 100점이 되더라도 풍수가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000점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2900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법이라는 거는 100점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요. 그럼 얼마야? 100만 점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사주팔자가 좋아 운세가 좋아도 지금 천기라는 것은 역병이 돌고 지금 역병 왔잖아요. 우리나라 역병이 돌고 그 다음에 국운이 기울고 그 다음에 전운이 돌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정도의 기운인데 지금 역병이 돌았는데 내가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다고 100점이라고 해도 코로나가 나를 피해가는 건 아니죠. 그죠? 좋아,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렸어도 내가 하던 모든 업종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비대면 강좌, 대면 거래를 싹 없앴는데 그러면 어떤 여파로도 내 사업에 돌아와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져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30%만 하면 30만 점이 마이너스가 내려가니까 내가 100점이래야 절대 그 영향을 무사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인법만 가지고 내 사주가 언제 대박나 이것만 물어보니까 너무나 참 진짜 얄팍한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이제 생활 속의 풍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밥상 모서리에 앉지 마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 어머니들이. 왜냐하면 이 모서리에선 격각이 나오거든. 거기 가도 급체예요.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잠자는 머리 방향이 뭐 북쪽은 안 된다, 뭐 동쪽은 안 된다, 막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요. 잠자는 머리 방향을 어디로 해야 돼요? 그 풍수사상이죠. 또한 어른들 주무시는데 머리맡에 이놈 시키 다니지 마. 어렸을 때 혼났잖아요. 그게 왜 그냥 다 사람의 형아방이요. 자꾸 건드리면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의자 배치해도 뒤가 이렇게 딱 안정된 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뒤에 유리창 있는 데다 이렇게 배치하면 그게 내내 안정되지 않고 기운이 흩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묘를 보면 그 후손을 알 수 있다. 이런 거 맞죠? 어떤 묘가 이렇게 제법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짱짱해. 그러면 가보면 반드시 그 후손이 짱짱해 지금. 근데 이렇게 봉분이 붕태되고 이 가보면 뼈가 시리게 가난해. 근데 그게 후손이 잘 돼서 이 여유가 있어서 묘를 잘 관리했는지 묘 때문에 그 후손이 잘 됐는지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가 지금 이제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것과는 연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데 가보면 집안에 인물이 어디서 뼈가 시리게 가난하다니까요. 또 이런 말 있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이 왕대밭에는 절대 쫄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땅은 처음부터 부자 터와 가난한 터가 갈려져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전국을 국토의 균형 발전? 그건 말이 안 돼. 미국은 국토 균형 발전 했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 동네에 살아라. 맞죠? 그거 들어보셨죠? 여보시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동네 가서 살고 싶어. 돈이 비싸서 못 가잖아. 이제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꼭 돈 주고 사서 가라는 게 아니죠. 월세라도 가서 사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 그 집을 사게 돼. 그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풍수와 건강이 나옵니다. 그 어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어저께 돌아가셨어. 예? 그랬더니 막 환자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선생님한테 나는 어디 고치려고 했는데 선생님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나 아프면 어떡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편지에 유언을 남겼어. 건강하게 사는, 내가 없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겠어. 그랬단 말이죠. 그 말했더니 어떤 어르신이, 여보셔, 나도 그거 알아. 뭔데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니야. 그러나 첫 번째, 잘 먹는 중에 소식하라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다가 한 번에 급체로
기운이 꺾여버려요. 한 번에 급체, 체함에. 그래서 항상 자기 위 용량의 7, 80%를 넘으면 안 된다. 소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당한 운동이죠. 근데 여기 이 여자분들은 살 빼려고 그런지 막 허벅지가 이만한데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잖아요. 어떤 운동이라? 적당한 운동.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75세 정도에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근데 산에 이렇게 산책을 가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평행봉이라는 게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근육이 좋은 사람들이 막 운동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따라한 거예요. 괜히 그러다 뚝 떨어지셨는데 한 번에 이렇게 다치셨거든요. 한 번에 건강이 꺾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운동은 맞되 적당한 운동.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 세 번째로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은 뭐예요? 숙면. 사람은 자면서 복을 받고 자면서 병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 중장년층들 되시면은 왜 어깨 통증 있잖아요. 그게 왜 올까요? 잠 잘 못 자서. 네? 또한 자면서 근데 이 양반도 숙면이라는데 너무 숙면을 취하는 것 같아요. 코가 엄청 고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표정을 보면요. 어쨌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잠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잠 자면서 암, 풍 이런 사람의 중요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중요한 병은 반드시 안 좋은 풍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생활 풍수의 중요성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자, 배터리의 기계 충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쓰잖아요. 사람은 매일 밥을 먹는데 왜 잠을 자야 될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자면서 기운의 배터리 충전도 하듯이 기운을 충전 받아야지 그 다음날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뇌파를 분석해 보면요. 델타파라고 그래서 깊은 수면 발생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세타파라고 해서 좀 빠르죠. 이게 이제 졸음 때, 졸릴 때. 이게 쉽게 말해 귀신파예요, 귀신파.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잠자다가 귀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돌아가신 분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파장이 완전히 골아떨어지면 못 만나. 이 잠 들으려고 또 깰라고 할 때 그때 파장이 고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파, 이건 안정적일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막 이런 파장이 더. 그 다음에 막 감마파는 뭐야? 그놈이 도망갔어? 돈 떼먹고 도망갔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할 때 푹, 이게 감마파. 그런데 이제 사람은 깼을 때 이렇게 활동을 하겠죠. 근데 집이나 땅의 기운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거야. 사람이 잠에 팍 떨어지는 순간 여기하고 파장이 같아지면서 기운을 받는 거죠, 충전을.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기운이 계속 받으면 좋은데 이게 끼리릭 이러잖아요. 그럼 그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나한테도 끼리릭 쌓이겠죠. 좋은 기운이 가면 좋은 기운이 쌓이고. 그러니까 황제택경에 이르기를 임택일입. 사람은 집으로 인해서 입신을 하고 택인인이 집은 사람으로 인해서 존재한다. 우리 옛날에 시골집 비워놓고 한 1년만 있다 가보면 막 흉가가 돼버리잖아요. 사람의 기운을 못 받으면 집이 존재가 못해. 근데 사람은 반드시 집으로 인해서 입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좋은 집에 좋은 집이라고 그래서 새 집이 아니에요. 이제 기운이 왕성한 이런 집에 살고, 한 사람은 귀신이 득실득실 나오는 이런 집에 살고. 근데 여기서 좋은 기운을 하루에 8시간, 그죠? 한 달에는 240시간, 1년이면 3000시간 이렇게 쌓여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집에 살았어. 1년을 살았어. 3000시간 동안 좋은 기운이 쌓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져. 첫 번째 건강해요. 안 좋은 집은 첫 번째 아픈 사람부터 터져나가.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풍수가 안 좋은 데 살면 풍수는 이제 멸절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멸절. 그 말 들어보셨죠? 종자를 끊어낸다. 그래서 풍수 안 좋은 동네 가면 손 할매들끼리만 사는 과부처녀. 시골에 왜 그런 동네 있잖아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다니까, 먼저. 그러니까
1년에 3,000시간이 좋은 기운이 쌓이냐, 나쁜 기운이 쌓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 선생님, 왜요? 아니, 그 집이 나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질문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배터리가 용량이 100이고 집은 만점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들으면 빨간 물이 나옵니다. 빨간 물이, 녹물이 나와.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이 먹으면 보약이고 어떤 사람이 먹으면 독약이냐? 그게 아니죠. 이게 뭐야? 누구나 먹으면 독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이 나한테 맞냐를 묻는 것은 요만한 개미가 내 신발 밑창 붙잡고 이 인간이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이 말하고는 똑같은 얘기예요. 집이 좋다, 풍수가 좋다. 누구한테나 좋은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생활 풍수의 중요성, 풍수 좋은 동네가 뭐예요? 풍수 좋은 동네. 풍수 좋은 동네는 왕기가 든 국세 이랬는데 이게 전문 용어니까 왕기는 뭐냐면 기운이 왕하냐 세잔하냐 그죠? 기운이 왕하냐 세잔하냐 그 얘기죠. 뜨는 동네야. 쉽게 말해서 갑자기 어느 동네가 갑자기 막 버글버글 일어나고 막 아파트 다 입주 다 되고 막 뜨는 동네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인구가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모이는 곳은 부자터다. 이거 핵심이죠. 풍수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게 제일 풍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이제 나와 있죠. 국세 뜨는 동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이 어디가 맞아요 할 때 향, 그죠? 그 다음에 문주조라 그래요. 대문을 어디다 내고 여기 대문에다가 뭐를 놓으면 집안에 보물이 쌓이고 뭐 재물이 들어오고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숲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숲, 나무보다. 그래서 뭐야? 국세가 70%예요. 70% 차지하는 비중이. 그럼 방향이나 문이 이상하게 딴 데 나 있더라 하더라도 국세가 일단 플러스 70점을 먹고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향이 20% 정도. 이건 5%에서 10%요. 그러니까 우리 풍수강좌나 이런 데 들어보면은 대문에 입구에다가 뭐를 놓으면 재물이 쌓이고 막 이런 말은 그게 가당치 않은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뜨는 동네, 왕대밭이 어딘가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해안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물이 모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동네가 뜨는 동네가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점차적인 발전으로 집과 땅값이 올라가. 자, 명당은 땅값으로 얘기합니다. 예? 명당은 땅값으로 얘기해요. 강남 땅이 비싸다. 명당이니까 그렇죠. 그건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발전으로 집값 아니 요새 아파트값 많이 올랐는데 어떤 분은 세상에 아파트를 사는데 안 올랐대요. 어떻게? 남들은 다 올라갔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왕기가 없고 드는 동네가 아니니까 그렇겠죠. 남들은 막 2년째 3년째 50%가 올랐네 이러는데 어디는 집값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잘못 투자된 거죠. 인구가 많아서 시끌벅적해진다. 그러니까 제일 꼭 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는 조용해서 좋아요 이런다고. 네? 우리 동네는 조용해서 좋아요. 그럼 아주 망초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면 저기 지리산 꼭대기 가서 혼자 살지만 아무도 없는데 아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람이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왁작지껄 몰려 살을 때 기운이 왕성해지고 부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동네는 이사를 안 가고 오랫동안 머물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이제 풍수가 한 번 명당이 오나 명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 이제 변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중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앞에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최근 제가 이제 저 동부 이천동에 한강맨션이라고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가 8운이라는 여태까지 20년 기간 동안 제일 좋은 터였어,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문의하고 그럴 때 내가 사람들을 이사를 보낸 사람이 한 15명 이상 되죠. 그분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모임한다고 저보고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좋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가서 부동산에 갖다 얘기를 해놓고 기다렸어. 8개월을 집이 안 나오는데. 예? 즉 좋은 동네는 이사를 안 가요. 아니 우리 여사님들 사모님들 집안이 이사 갔는데 집안이 잘 돼. 서방님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돼. 근데 왜 이사를 가냐고요. 그죠? 안 가죠? 그럼 우리 동네 자꾸 주말만 되면 이삿짐 사다리 차가 들어온다. 그럼 뭐야? 자꾸 망해서 줄여나가는 거지 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는 절대 이사를 안 간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 동네 가서 살아라.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어요. 그죠? 예? 이 부자 동네 가서 살아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풍수 가구 배치라고 있어요. 요것은 이제 건강에 직결적인 부분이야. 국세 부분도 중요하지만 건강에는 요 가구 배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보통의 집들이 보면 자, 안방을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문이 들어가면 요 안쪽에는 요 장롱이 모시고 살아.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문이 열려야 되니까 침대가 일일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놓거나 그렇게 되면 뭐야? 동상이몽. 같은 상에 누워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꿔. 부부간에. 아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죠 이제. 아이고 누구 장가만 가봐라. 아이고 막 이런 식의. 이게 동상이몽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에 그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침대 배치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나쁜 게 최악은 침대가 문을 향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이것은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3년 살아보면 100% 암이나 풍화. 이렇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출장 의뢰받아서 나가보면은 이렇게 있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암이나 풍화요. 그러니까, 암 없는데요? 그래.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뭐 손수건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임파선이에요. 그게 암이요. 그죠? 상도 뭐고 머리에 얘 위에 딱딱할 거죠. 딱딱한 게 없는 거야. 이게 허당. 그래서 옛날 어른들 머리 위로 함부로 다니지 마라.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게 문충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문 바로 보이는 데가. 거기 잘못된 걸 가르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 이제 풍수강좌를 하는데 가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문이 반틈 열렸을 때 여기가 보이면 나쁜 자리래. 이야, 그 놈은 나쁜 놈이야 진짜. 왜냐면 잘못된 거를. 이 제일 좋은 자리가 취재위, 재물이 모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문충살을 피해서. 그러니까 1, 2도 들어가면 이쪽이죠. 문의 대각선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일 먼저 머리를 딱딱한 데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속에 붙이면 창가에서는 겨울에 한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집안에 왜 조그마한 금고 있잖아요. 조그만 재물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금고를 넣는 거야. 요만한 거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왜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스탠드 이렇게 땡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잠자리에 켜는 거, 그거 하나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침대를 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장롱을 여기다 배치하던 3칸을 들어가면 분명히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칸 빼버려야 돼요. 이 장롱 솔직히 열어보시면 아시잖아. 뭐 시집올 때 그냥 해왔던 뭐 덥지도 않는 솜니물에다가 막 그냥 뭐 한복 조아리 막 욕심이야, 욕심. 다 정리하고 2칸만 방 하나 딴 데다 빼버려. 그러면 공간이 되죠.
장롱을 여기다가 배치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텔레비전하고 화장대하고 놓고 이렇게 충분히 되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부부 관계가 매우 좋아지죠. 자, 그 다음에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문 열으면 엄마들이 꼭 이게 책상에다가 이걸 해줘. 이거 기운이 없어지죠. 그렇죠? 기운이 흩어져 버린단 말이야. 딱딱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들어가면 바로 책상에 문충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취재위였죠. 여기가 문곡이야. 문충살 받지 않는데 이거 문곡이라서 공부가 잘 되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책상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 왜 책상 면벽이라는 말 아세요? 스님들이 수행하실 때 이렇게 면벽, 벽에다가 넣고 하잖아. 이 벽을 보고 치고 하잖아요. 우리가 독서실에 가보면 이렇게 디귿자로 짜져 있어 머리 탁 박으면은 벽으로 둘러서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내내 똑같이 이렇게 책장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주고 이건 뺑돌 벽이죠. 애들 공부가 한 30%, 50% 그냥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로. 근데 아까같이 이런 데다 배치를 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기운적으로.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책상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방에 올바른 침대와 근데 이제 책상은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 사업을 하는 사람, 사무실에 책상 있잖아요. 사무실 책상 배치는 또 다릅니다. 그건 제가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은 들어가면 대각선 방향에 침대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고기 방향에다가 책장을 놔주고 여기다 책꽂이 하나 이렇게 딱 하면 디귿자가 만들어지겠죠. 집중이 되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전부 다 이제 모아서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공부하면 요즘에 이제 공부도 이제 하면서 이제 요즘에 그 드라마나 뭐 이제 방송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즘에 뜨고 있는 또 뭐 트로트 가요 있지 않습니까? 트로트 거기 남자들 중에 그 영탁이라는 친구가 부르는 뭐 찌니야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사 내용을 들으면 진짜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진가를 볼 줄 몰라. 그리고 요새는 방송 바보 상자잖아요. 그거 보고서 멍 때리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웃음을 짓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뭔가 전달을 해야 되고 전달을 받아야 되고 생활에 이로움이 있어야 되고 진짜를 알아보는 해안을 좀 가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질의응답 한번 해볼까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이사 갈 때 안 좋은 방위가 있다고 하는데 내년은 어느 방위인가요? 이것은 아까 이제 인법 100, 지법 1000 그랬지 않습니까? 인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지법은 여기가 왕기가 지역이고 여기가 뜨는 집이다. 누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방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방위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인법 안에서 100점 만점에 좋은 100점이 어딨나요?고 제가 말씀드리는 풍수라는 것은 지법은 어느 동네에 어느 집이 짱입니다 라고 하면 글리 들어가면 누구나 다 좋은 거예요. 만점이 플러스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년에는 어느 방향인가요? 모기 삼달방 얘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법이 이건 풍수법에서는 가히 이것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에 이제 다음 강의나 그 다음 강의에 보면은 이제 서울에 어느 지역이 뜬다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가셔야지 뭐 이게 어느 동네가 뜨나요?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기삼달방.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범주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중요해. 그죠? 그러나 나를 만들어주는 뒷배는 지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또 천기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예, 이제 강의 질문 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정도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는 그 풍수와 재테크,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한다. 네,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